참석자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혼선 때문에 약간 더디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레코드된 거를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시코프 코리아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준 상무입니다. 오늘 저희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이신 박준상 상무가 발표할 첫 하시코프 스냅샷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박준상 상무를 통해서 테라폼하고 센티넬이 같이 폴리세이즈 코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센티널하고 테라폼을 활용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기타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전반에 대한 코드화된 방식으로 기업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세션은 녹화가 되고 있고요. 세션 이후에 하루나 이틀 내로 참석하신 오늘 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세션에 등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메일을 통해서 녹화본의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다른 세션들도 일정 탓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우선 등록해 주시면 세션 진행한 후에 녹화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등록과 주변의 동료들 또 지인들 소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데모는 한 15분 정도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짧은 15분 동안 보다 잘 진행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서 세션 중에 줌 Q&A 탭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진행하면서 질문에 답을 드리거나 혹은 모아서 이메일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상 상무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시코프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박준상입니다. 오늘은 테라폼과 센티넬을 이용해서 코드화된 정책 적용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센티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인프라 구성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생성은 다음과 같이 장비나 VM을 요청하고 IP, 호스트네임 같은 정보를 요청한 이후에 방화벽 설정 등 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하고 나면 애플리케이션 설치, 모니터링, 백업을 구성하고 나서 사용 가능한 인프라 구성이 완료됩니다. 이를 위해서 티켓 시스템이나 메일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런 기존의 인프라 생성 방식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과정을 코드로 작성하여 인프라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 코드는 GitHub이나 GitLab 같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하게 되죠.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하게 되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코드 작성 또는 수정 시 리뷰를 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프로세스를 때문에 사소한 변경까지 동료 검토를 거치게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존재가 되고요. 네, 하지만 실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키 컨트리뷰터, 주요 공헌자분들이죠. 이러다 보니 인프라를 확장할 때 이런 과정이 전체적인 흐름을 느리게 만드는 방해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체적인 인프라 생성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동료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전형적인 인시던트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시던트가 인지되면 기록하고 담당자 지정 후에 검토, 조사 및 진단 과정을 거쳐서 해결, 복구 이후에 인시던트를 종결하게 되죠. 이러한 인시던트를 난리지로 재활용하여 서비스 수준과 가용성을 유지하도록 복귀하여 관련 문서나 위키를 보통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의 문제점은 사후 분석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문서 변경으로 귀결이 되죠. 그리고 배포 패턴을 변경했을 때 어떻게 패턴 적용을 강제할 것이냐,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런 패턴을 어떻게 준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한 인시던트 발생 전에 이미 존재하던 입증된 패턴들이 있죠. AWS 같은 경우에 웰 아키텍처드 프레임워크나 인터넷 시큐리티를 위한 CIS 같은 프레임워크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코드 방식을 적용하면서도 인스턴트 관련 문서 변경이나 패턴 적용을 코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법으로 코드화된 정책 적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센티넬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드화된 정책 적용입니다. 정책을 마치 어플리케이션처럼 코드화해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적으로 코드를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세밀한 조건 기반 정책 적용입니다. 단순하게 읽기, 쓰기, 어드민 권한 등과 같이 사용자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특정 조건 기반으로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정책 적용 수준을 지원해 드립니다. 정책을 적용하는 수준을 권고, 소프트 맨데토리, 하드 맨데토리 등의 차등을 두어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 맨데토리와 하드 맨데토리의 차이는 정책 적용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런 변경 시에 외부 시스템과 연동된 경우에 해당 시스템의 정보를 정책 적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이 센티넬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첫 번째 시나리오를 위한 해법으로 보여드릴 데모는 GKE 클러스터 배포입니다. VCS 기반 배포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인프라 배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컨피그레이션 템플릿 기반으로 수정한 이후에 플리즈 테스트를 하게 되면 리뷰 단계에서 코드 수정 사항을 검토하고 실제 코드에 대한 테스트를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서 드라이런을 통해 검증하게 됩니다. 이후에 머지를 하게 되면 인프라가 자동으로 배포되게 됩니다. 이때 코드 안에 정책을 적용해서 이미 알려진 패턴과 내부 운영 정책 등을 강제로 적용해서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프라가 배포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GUI 기반 배포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K에 배포하기 위해서 이미 코드를 작성을 하였고요. 기본적으로 테라폼의 컨피그레이션 템플릿은 하나의 메인 파일 그리고 입력을 위한 변수값들을 variable.tf, 결과값을 확인하기 위한 코드들을 out.tf라고 하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파일로 구성한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오늘 사용할 main.tf에는 GK 구글 쪽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코드입니다. VCS 기반 배포를 위해서 일단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풀 리퀘스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itHub에서 수정된 파일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보시면 뭔가 다른 탭이 하나가 있는데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서 해당 수정된 코드에 대해서 드라이런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 드라이런 단계에서는 실제 코드가 적용됐을 때 어떤 리소스가
생성되고 뭐 수정, 삭제되는지에 대한 검증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드라이런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인프라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머지 됐을 경우에만 생성이 되는 거고요. 아무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풀 리퀘스트를 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에 VCS 기반으로 저장되어 있는 컨피그레이션 템플릿의 변화를 감지해서 인프라를 배포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코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작성하고 리뷰하는 과정이 인프라스트럭처적 코드를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심플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배포의 시간이 한 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배포를 위해서 일단 이번 배포는 하지 않고요. 다음 데모에서 실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데모에서는 배포되는 과정에 어떠한 정책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정책 적용을 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적용을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정책을 해당 워크스페이스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본 데모를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저희 회사의 샘플 센티넬 팔러시를 적용을 할 거고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사용할 워크스페이스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워크스페이스에 적용이 됐고요. 그러면 이전에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돌았을 때는 플랜 이후에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비용 예측이라는 단계 이후에 바로 어플라이 배포하는 과정이었다면 폴리시가 적용되고 나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GUI 기반으로 배포를 해볼 텐데요. 뭔가 다른 단계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폴리시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는데요. 플랜 과정은 똑같고 비용 예측 단계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폴리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2개는 합격을 했고요. 하드 맨데토리에 대해서 하나, 소프트 맨데토리 하나, 그리고 어드바이저리 공고에 대해서 2개를 페이지를 했네요. 그러면 이 소프트, 하드, 어드바이저리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어드바이저리는 권고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배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드 맨데토리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하면 무조건 픽스가 돼야만 배포가 가능하고요. 소프트 맨데토리는 우리가 오버라이드해서 소프트 맨데토리를 미트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개입을 하여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드 맨데토리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 이후에 이슈를 잡고 배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넬 팔러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sentinel.hcl이라고 하는 개별 정책들에 대한 적용 수준이 정의되어 있는 파일 하나와 개별적인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실제 파일들, 이 파일 또한 테라폼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하시코 컨피그레이션 랭귀지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개별적인 파일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런 개별적인 센티넬 팔러시를 적용하는 파일들은 확장자가 .sentinel로 저장이 되고요. 여러 개의 센티넬 파일을
sentinel.hcl 파일에서 정의를 해서 적용 수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 맨데토리가 보시는 것처럼 스택 드라이버 기반으로 모니터링이 이네이블 돼야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코드를 다시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지만 배포가 가능하겠네요. 네,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풀리 패스가 아니고 그냥 커밋을 통해서 배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VCS 기반 소스 코드가 변경된 걸 기반으로 이제 배포가 진행이 될 텐데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는 테라폼 오픈소스와 다르게 런즈라고 하는 것이 플랜과 어플라이가 같이 실행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쓰시게 되면 테라폼 플랜을 통해서 어떤 인프라가 상상될 건지 어떤 부분이 설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배포가 되는데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그것이 런즈라고 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자, 수정을 하고 나니까 소프트 페일드를 하나, 두 개의 어드바이저리를 페일했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 맨데토리는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폴리시를 오버라이드 하겠느냐라고 얼러트가 떴습니다. 저희는 오버라이드를 할 거고요.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실제 배포를 하겠느냐. 오픈소스를 쓰더라도 테라폼 플랜 이후에 어플라이를 할 때 실제로 배포를 할 건지 yes를 물어보는 과정이죠. 그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포를 진행할 거 보시고요. 예. 이제 배포가 진행이 됩니다. 오픈소스와 다른 점은 저희가 VCS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쓰시게 되면 모든 소스 코드를 이제 VCS에 저장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VCS와 연동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배포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는 오픈소스에서 작업하실 때 디렉토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보시는 이제는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임의로 배포되던 구성하던 인프라 배포 과정에 소스 코드를 적용하여 센티넬이라고 하는 정책을 적용하여 우리의 내부 정책이라든지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셨습니다.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IAC 적용 시에 동료 검토 절차를 단순화하고 정책을 코드화해서 인프라 배포 시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의 기능과 센티넬에 대한 소개 및 데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이메일 주소 jsp@hashicorp.com으로 연락 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다양한 기능에 대한 소개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준 상무님. 네.
네, 짧은 웨비나였는데 박준환 상무님 멋진 데모하고 세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사하시기 전에 좀 지식을 쌓는 방식으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한번 짧게 해봤는데요. 오늘 첫 저희의 스냅샷 세션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인비테이션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시간상으로 아직도 들어오시고 계신 분들이 보이고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이 내용은 다시 녹화된 본으로 다시 이메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원했던 거는 오늘 이 세션으로 테라폼과 센티널하고 함께 폴리스 코드를 구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녹화됐던 내용들은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녹화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등록하신 모든 분들에게 녹화본을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이 마음에 조금 드셔서 테라폼이랑 센티널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학습 사이트인 learn.hashcorp.com에서 더 확인하고 찾아보실 수 있기를 권장드리고요. 추가로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션 중에 저희 메일 주소를 그 챗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션 진행해 주신 박준환 상무에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세션은 시리즈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월 21일에 열릴 예정인 저희 시크릿 매니지먼트 툴인 볼트에 대한 토크나이제이션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내용으로 다음 스냅샷도 등록해 주시는 거를 좀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등록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여드렸던 내용들 링크를 통해서 hashcorp.com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 언제든지 저희한테 알려드린 컨택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좀 작은 조직이라서 마케팅 지원은 에이펙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의 준비는 호주에 있는 저희 필드 마케팅 매니저인 피터가 지원을 해줬고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들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세션 마무리하고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